안녕하세요. 브랜딩 비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고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만약 디자이너 분들도 놓치고 실수를 하셔서 어떤 적합하지 않은 로고를 만들게 되면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괜히 겪지도 않아도 될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로고를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뭐 그때는 만족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돼서 뭐 어떻게 해보다가 결국 다시 만들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로고 디자인을 맡아오면서 이게 의외로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맡기시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꼭 확인해야 좋겠다 싶은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업종에 맞지 않게 너무 화려하고 복잡한 로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마음도 들떠 있고 솔직히 자랑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고가 이뻐 보이고 싶죠. 그중에는 뭐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화려하고 복잡하고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로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로고가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하면 로고 자체의 문제보다 나중에 상품에 새길 때나 간판 등 로고를 써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로고가 간판이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장지, 뭐 컵, 상품의 각인 등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쓰이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럴 때 재질에 따라 이 복잡하고 화려한 로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할 경우에 보기에는 이뻐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돼요. 색깔을 표현하지 못하는 각인이나 컵홀더나 휴지 같이 가벼운 포장지 프린팅을 할 때는 채색 없이 실루엣만으로 로고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각인만으로는 로고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기 같은 경우에 단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로고를 받아서 뭐 명함도 뽑아보고 이런데 저런데 써보니까 그때 가서 불편함을 느끼다가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업종에 맞는 로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너무 많은 색상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여기저기 새길 게 아니라면 강렬한 컬러 한두 가지 넣는 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눈에 띄기도 하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또 자극하거든요. 간판에 무채색으로 로고가 되어 있으면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미지나 음식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컵홀더나 텀블러에 각인을 새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단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수나 프린팅을 생각해야 돼요. 색상을 너무 많이 섞으면 공인비가 오르는 건 그래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화려하거나 색상이 다채로운 거는 알아서들 이제 피하시는데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글씨가 너무 작거나 얇으면 이 자수로 표현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고가 나왔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로고 크기를 또 줄이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작아지게 돼서 표현이 잘 안 돼요. 공인비도 오르게 되고 프린팅을 하더라도 얇은 부분은 벗겨지거나 또 닳게 되죠. 가장 좋은 건 이제 분야에 적합한 로고, 심플하되 아이덴티티를 잘 담고 있는 로고가 가장 좋은데 이래서 디자이너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 그리고 소품 업체 이 각각 다 로고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라면 업종에 맞는 괜찮은 로고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너무 트렌디한 로고를 만드는 실수입니다. 오히려 감각적인 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체나 특수효과 쪽에서 이런 트렌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트렌디한 디자인은 로고의 수명을 단축시켜요. 비슷한 문제로 한정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요. 의류를 예를 들어보면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니트를 만들게 된다면 그 니트에는 로고를 쓰지 못하겠죠. 이렇게 너무 트렌디하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로고는 수명이 짧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서
그렇게 되면 로고를 만들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만들어가던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시 쌓아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의 로고를 다시 디자인하는 경우 로고의 큰 틀을 다시 따라가게 되고 완전히 바뀌긴 힘들어요. 길게 본다면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지나치게 개성 있는 것보다는 중립적이고 심플한 로고가 좋고 긴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너무 추상적인 건데요. 이것도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뭔가 의미를 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의미를 넣는 것이 좋아 보이는 업종이더라도 로고는 소비자가 보고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이런 로고를 쓰려고 하신다면 적어도 색상은 업종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대체 뭔 그림인지 당최 알 수 없으면서도 브랜드 네임과 색상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면 어느 정도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물론 브랜드 입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 정도가 된다면 이건 예외가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만 봐도 사과하고 전자기기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애플 하면 다들 어떤 회사인지 아니까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저희 회사가 뭐 몽키, 파인애플 이러고 파인애플 그려 놓으면 어떤 회사인지 알기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권한다 정도이지 꼭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이나 마케팅 전략 또는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너무 흔하고 특색 없는 디자인을 쓰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좀 저렴한 업체에 디자인을 맡기다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업체는 주로 로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디자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이 방식이 빠르고 실속 있게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어디선가 본 듯한 너무 흔한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로고가 그래도 업종과 함께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함께 보여줘야 되는데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스탁 이미지나 일률적인 디자인 방식은 그런 업종은 보여주지만 그 회사를 나타내 주는 건 뭐 로고 밑에 써져 있는 글씨가 다인 거예요. 브랜드 네임만 떼놓고 보면 차이점이나 개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심하면. 처음 상담을 할 때 로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디자이너 분들과 얘기를 잘 해봐야겠죠. 그 방향을 어떻게 잘 반영해내는 것도 디자인의 역량이 될 테고요. 솔직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간단해 보였던 로고에도 단순히 이쁘기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디자인 툴을 잘 다룰 줄 안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물론 경험과 역량이 되는 디자이너라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작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기시려는 소비자분들도 알아두시면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막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로고 디자인 외주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창업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도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